손상대 대표가 나올 때보다 소리가 작아요.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손상대 대표는 내용보다는 환호를 많이 받고, 저는 내용에 비해서는 환호를 잘 못 받습니다. 네.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늘 채워주시기 때문에 조금 더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주 이 자리에 참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오래간만에 교회를 떠나고 광화문을 벗어나서 타 지역에서 자유마을 대회를 하게 돼서 너무나 이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이 모이시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미 문재인 시절 때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외신에서 나온 보도인데, 대한민국이 자살하고 있다. 자살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문재인 시절을 갖다가. 지금 다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 때 다시 이제 국가가 살아나는 것 같았는데, 이재명 때 완전히 국가와 상당수 국민들이 함께 자살하는 듯한 나라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우리 애국 동지들이 전면에 나서서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와 또 우린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다 이재명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사회지만은, 그러나 우리 광화문 애국 동지들만큼은 정말 원칙대로 말씀에 입각해서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위축되지 마시고 함께 싸워 나가도록 하십시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요. 한번 좀 올려주세요. 이재명이가 어떤 소리를 하고 있냐면, 조금 전에 올라온 소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교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다. 일본처럼 재단 해산 명령 검토야. 그러니까 이제 저 인간이 종교 탄압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제 신호 사인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종교의 정치 개입은 헌법 위반이다. 이건 저 친구는 이제 그 사법시험을 겨우 붙어가지고 종교 분리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종교 분리를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치는 여러분도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정치가 종교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종교는 정치에 개입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요. 누가 누구를 개입할 수 없느냐? 국가가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반면에 종교는 국가에 얼마든지 개입이 가능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끼리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유를 근거를 말씀드리면, 여러분, 근데 독일에 또 유럽에 보면 기독교와 결합된 정당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독일의 최대 우레든지 이런 경우는 다 기독교 사회당이다. 그래서 기독교와 결합된 정당이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인데, 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는 우주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 주권자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전파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만일에 이 교회는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국가 권력이나 사회 권력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일에 우리 한국 교회 일부 또 상당수 교회가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는데, 국가를 모른 척하고 있단 말이죠. 국가의 불법과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요, 하나님을 교회 안으로 묶어두는 이런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회 안에 묶어두면 안 되겠죠? 우주의 주관자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교회의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만 국한시켜서 교회에다 묶는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자이심이 보여줘야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필연적으로 국가 권력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가 권력을 질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재명의 저 발언, 종교의 정치개혁은 헌법 위반이다. 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인간에 떠드는 거예요. 아마 종교 탄압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짓거리 같은데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올려주세요. 예. 지금 민주당 일당들이 대법원장의 법적 지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일을 해요. 이제 올려보시죠.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지금 이제 신문, 언론을 보면 법원 행정처를 없애고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이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왜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제가 이 헌법적 근거에서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간들은 첫 줄에 보시면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서 판사의 임명을 심의하고 의결하겠다, 이런 안을 지금 내놓고 있어요. 그 말은 대법원장은 도장만 찍으라는 것인데, 우리 헌법은요, 헌법 101조 1항을 보면, 3항을 보면 104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법관을 임명한다. 줄여 얘기를 하면 법관을 누가 임명하죠?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습니다, 우리 헌법은. 그런데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행정위원회에서 법관의 임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헌법 104조 3항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임명과 보직, 전직은 다른 거예요. 임명은 판사가 되게 만드는 거고, 보직과 전직권은 현재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A라는 판사를 도서관장으로 임명한다든지 또 A 판사를 서울지법 판사를 동부지법으로 보낸다든지 또는 울산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등의 전직, 그러니까 어떤 보직을 주는 것과 전직을 주는 것은 현재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합니다. 그런데 판사를 임명할 때는 대법관 회의에 동의를 얻도록 했는데, 이 대법관 회의의 의장은 당연직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첫 번째 관점, 사법행정위원회가 판사의 임명에 결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우리 헌법 104조 3항에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대법원장이 법관을 임명하는 것은요, 건국 헌법도 지금까지 딱 한 번, 유신헌법을 제외하고서는 다 대법원장이 판사의 임명권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지금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다음이요. 두 번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한다면, 우리 헌법 101조를 보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법권은 어디에 속하느냐? 법원에 속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 조문 101조에 해당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법권은 그랬는데 그 사법권이 뭐냐? 사법권은 첫째가 재판이죠, 재판. 둘째는 사법행정이 여 안에 들어갑니다. 이런 병원 그러면 의사가 제일 중심이 되잖아요. 왜 중심이 되느냐? 의사 하면은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에요, 치료. 그렇죠? 사법권 그러면 사법의 본질은 재판 업무란 말이죠. 따라서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말은 첫째, 재판 업무는 법원이 전속한다. 두 번째는 이것 이외에도 사법행정이 있거든요. 법원의 전체의 직원들의 봉급 문제, 인사 문제, 재정 문제, 이게 다 사법행정에 속합니다.
이 사법행정도 사법권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 그럼 이 사법행정권의 핵심은 뭐냐? 법관 인사권이 되는 것이, 여기까지를 정리해 보면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죠. 사법권의 핵심은 두 가지죠. 재판권과 법관, 사법행정권이 있죠. 사법행정의 핵심은 뭐라고요? 법관 인사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관 인사권을 법원에 속한다, 대법원장에 속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법행정위원회라고 하는 일종의 위원회를 만들어서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을 해치는 것은 헌법 101조의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이들이 구성하는 것은 뭐냐? 사법행정위원회를 13명으로 하는데, 이 인간들의 그 독특한 그 특징을 보면 13명 중에서 9명은 법관이 아닌 자로 하려는 거예요. 일반인으로. 그 법관은 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법부가 누구의 움직임에 넘어갑니까? 일반인들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좌파 성격을 가진 인간들에 의해서 사법부가 좌지우지되는 것이죠. 법관을 4명 임명하는데, 이것도 참 가슴을 칠 노릇이, 4명 중에서 대법원장은 1명만 임명할 수 있어요. 때문에 보면 전국 법원장 회의가 있죠. 전국 법원장이 우리나라에 17개쯤 될 때인데, 거기에 장들이 모여가지고 판사를 몇 명 임명해요? 1명밖에 임명 못해요. 그런데 전국 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회의는 평판사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대부분 다 뭡니까? 이 좌파들이 이 짓을 많이 해요. 이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는 2사람 추천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법원장들이 모였어도 1명밖에 추천을 못하고 싹 다 합쳐서 대법원장도 1명, 그러나 일반 평판사들이 모인 데서는 2명을 추천하도록 했던 것이, 그러니까 법관 4명 중에서 2명도 일반 평판사들로 하여금 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근데 나머지 9명을 보면요, 변호사 단체에서 하나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법학교 수여가 있는데, 법원 공무원 노조에서 1명을 또 추천할 수 있도록 했어요. 각 1명씩. 여기는 원칙이 뭐냐? 법관 자격인자는 안 됩니다. 반드시 비법관이라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9사람은 반드시 비법관이어야 된다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있고, 4명의 법관 중에서도 혹시 몰라서 2명은 평판사 중에서, 그 모임 중에서 2명을 임명하도록 했단 말이죠. 이렇게 돼버리면 마지막 줄에 주요 재판부 구성이라든지 영장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 외부의 압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예, 다음이요. 그럼 이 또 사법행정위원회가 어떤 짓을 할 것이냐? 법관 인사뿐만 아니라 그 각종 법원의 행정 업무를 각급 법원장에게 위임할 수가 있거든요. 위임하게 되면 그 법원장이 주도가 되어서 법원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회의에서 그 중심이 돼가지고 사법행정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금 현재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김명수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이 법원장을요, 대법원장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추천을 하겠습니다. 서울지방 법원장이 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서울지방 법원 판사들을 모임해서 2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 중에 1명을 임명하도록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민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법원장을 판사들이 추천하는 2사람 중에서 임명하게 되면요, 법원장은 소속 판사들에 대해서 감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법원장 하고 싶은 사람은요, 동료에게 덕담이나 하고 잘 보여야 되는 것이지, 싫은 소리 할 사람은 법원장으로 추천이 안 될 거란 말이죠. 또 실제로 그래서 김명수 때는요, 이 판사들의 근무 태만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그래서 열심히 일 안 한다, 뭐 봉급은 나라에서 주니까, 그 다음에 사건 지연이 평소보다 한 30%가 더 딜레이 되는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들어와서는요, 이 제도를 없앴습니다.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다시 어떻습니까? 김명수대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복원시켜서 법원장은 일본 판사회에서 추천을 받은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근데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또 법관 정년도요, 1년에서 2년으로 이제 늘리면서 대법관은 그만두면 5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을 신설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대법관들을 물먹이기 위해서 5년간 개업을 이제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죠. 저건 명백하게 위헌인데, 저희 헌법재판소 가면 전 위헌 결정이 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재명 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 이것은 위헌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저렇게 해버리면요, 위헌 결정이 날 때까지 그만두는 대법관은요, 개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 법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의 그 판사들을 갖다가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물매기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판사에 대한 보복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일반 공무원은 정직이 3개월이고 검사는 6개월인데 이 판사 정직을 2년으로 해버리면요, 이 판사 정직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년 해버리면요, 그냥 정직 2년 가는 거예요. 그럼 판사들이 부당하다고 싸울 수밖에 없는데 세워라 내워라 가는 것이죠. 2년간 엄청난 불이익을 받도록 이제 되는 것이, 즉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 이제 완결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가 자기 하나 살기 위해서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법원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인데, 즉 어제 뉴스도 보니까 내란 재판부는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그래요. 내란 재판부를 두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여튼 이런 위헌적인 일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썼지만 내란 재판부, 영장 재판부, 이건 이제 위헌이라고 이제 했는데, 둘째 줄에 보시면 특별 법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께 헌법 강의를 제가 하고 싶지 않지만, 특별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원의 예외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우리 헌법에서 군사 법원만 허용돼요. 이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군 부대 내에 법원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전시 중에 언제 가서 재판 받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 부대 내에다가 법원을 임시로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군사 법원의 예외 조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신속하게 이 처벌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특별법원은 우리 헌법에 근거가 필요한데, 내란 재판보다 영장 재판보다 이것도 일종의 특별법원이기 때문에 허락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특수법원은 뭔가면 이거는 우리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필요한 법원들인데,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있죠.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또는 회생법원이라고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은 요 사건만 합니다. 사건. 가정법원 가면 가정사건만 담당하죠. 행정법원은 행정사건만 해요. 보통 법원은 민사, 형사 모든 사건을 다 처리하는데, 요 특수법원은 몇 가지만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없지만 교통법원, 노동법원, 조세법원 이런 것들은 없지만 만들어져도 이거는 좋겠다. 왜냐면 교통법원이 만들어지면 그 판사가 교통사건만 담당했기 때문에 일 처리가 훨씬 더 원활하게 전문성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인데, 이 특별법원은 헌법에 근거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학자들이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에 보니까 그 빌붙어서 떠드는 놈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학회장 하실 때도 제가 딱 보니까 저 성향이 이상한 놈이다 그랬는데, 제가 밝히진 않겠지만 서울에 어느 대학에 있는 교수인데, 엊그제 TV에 보니까 민주당 회의에 와가지고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역시 저놈은 그럴 줄 알았는데 저기가 있구나. 거기가 있는 놈들이 많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때도 보니까 고대, 연대 할 거 없이 여러 놈들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빌붙어서
거기에 아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이죠. 예. 다음이요. 마지막인데요. 지금 베네수엘라가 여러분 법치국가 빵점 아닙니까? 그런데 지지난달 10월 30날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라고는 이제 단체에서 베네수엘라의 법치국가 등급을 매겨보니까 전 세계 143개국 중에서 최하위 9등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지금 현재 헝가리에서 오르반 총리가 이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 인간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해임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이제 법을 도입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유럽 연합이 이거는 예컨대 법주제에 반한다 그래서 유럽 연합이 지급하는 보조금을 동결하는 그런 제재를 받은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래도 유럽 같은 경우에는 EU가 있어서 가장 적절한 제재는 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뭐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현재 자살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많은 국민들이 함께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승만의 건국에 대해서 침을 뱉고 또 박정희의 산업화에 대해서도 침을 뱉고 윤석열의 구국에 대해서도 침을 뱉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당수 국민들의 태도가 된 것인데 우리 광화문 애국세력들은요 정말 그 원칙대로 총사령관이신 우리 종건 목사님 모시고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함께 매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